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한가로운 산책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동네, 바로 압구정에 있는 도산공원입니다. 평일 오후 2시, 누군가는 모니터 앞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 이 시간에 이곳을 여유롭게 거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햇살 아래 반려견과 산책하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노년을 즐기는 분들,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완성된 노후의 모습 그 자체죠. 그래서 제가 직접 다가가 딱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한 달 생활비 얼마나 쓰세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십니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연금으론 택도 없어요. 강남 한복판을 걷는 가장 부유해 보이는 이분들조차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노후를 완성한 걸까요? 오늘 7명의 은퇴 선배님들의 진짜 통장 잔고와 노후 성적표를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설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평일 오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모니터를 바라보며 하루를 버텨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산책로와 도산공원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모습.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온 이상적인 노후의 한 장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평화로운 미소 뒤에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던 시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최전선에서 버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던 치열한 생존의 기록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낭만이 아니라 방어전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잔고, 그리고 해마다 야금야금 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물가 상승. 이 차가운 현실과 매일 마주하는 것이 바로 노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산책로의 여유로운 발걸음은 사실 수십 년에 걸쳐 한 겹 한 겹 쌓아 올린 경제적 방어선 위에서만 가능한 사치였던 것이죠. 방어선이 무너진 노후가 얼마나 혹독한지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막연한 위로나 노후엔 마음이 부자면 된다는 식의 듣기 좋은 말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대신 가장 현실적인 숫자를 들고 왔습니다.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그 적나라한 가계부를 통해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려 합니다. 화면 속 어르신들의 여유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방어선,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난 7분 중에는 누가 봐도 부러운 성공한 노후를 사는 분도 계셨지만 평생을 후회 속에 사는 분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두 사람의 출발선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둘 다 번듯한 직장을 다녔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으며 같은 동네를 걷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두 사람의 노후를 이토록 다르게 갈라놓았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느냐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연봉이 노후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달 끊김없이 들어오는 작은 현금 흐름,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산된 자산, 그리고 은퇴 후에도 나를 책임지는 전문성, 이런 구조를 미리 설계해둔 사람만이 평화로운 산책로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았어도 그 돈이 흘러나갈 구멍만 많았던 사람은 은퇴와 동시에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차이가 왜 그토록 결정적이었는지는 바로 다음 장부터 만날 7분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난 분들의 이력은 그야말로 한편의 대한민국 현대사였습니다. 수십 년간 돈의 흐름을 따라온 대형 은행 출신 금융 전문가, 전국의 골프장과 스키장을 직접 닦아온 토목 기술자,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핸들을 놓지 않은 현역 드라이버까지, 여기에 30년간 미국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돌아온 사업가, 평범했지만 성실했던 회사원, 그리고 연금제도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반공무원 출신까지. 직업도 살아온 길도 전무 다른 7명. 하지만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투자 성적표를 날 것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아 주셨다는 점입니다. 사실 돈 이야기, 특히 내 통장 사정을 낯선 카메라 앞에서 공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이 입을 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처럼 후회하지 말라는 인생 선배로서의 진심 어린 당부였죠. 어떤 분은 자랑스러운 성공담을 들려주셨고 또 어떤 분은 평생 가슴에 묻어둔 뼈아픈 실수를 고백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든든한 연금으로 여유를 누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돈 20만 원 남짓한 연금에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같은 동네를 걷고 있지만 그들이 서 있는 경제적 위치는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동네를 거니는 이들의 진짜 경제적 성적표는 몇 점일까요? 그리고 그 점수의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갈렸을까요? 지금부터 7개의 인생 경제학 에피소드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6번째 분의 연금 수익률은 듣는 순간 여러분이 자세를 고쳐 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7분의 한 달 생활비를 나란히 넣고 보니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말이죠. 강남에 사는데 겨우 그 정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서 채우느냐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연금 하나로 대부분을 해결했고 어떤 분은 연금이 생활비의 6분의 1도 안 돼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즉,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마음의 평화는 천차만별이었다는 뜻입니다.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자격증 수당, 노인 일자리, 자녀의 지원, 그리고 비축해둔 예금. 7분이 노후의 곳간을 채우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채우는 방식 안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노후 설계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미리 귀뜸해드리자면 가장 안정적이었던 분들은 하나의 수입원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두세 갈래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깔아두어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받쳐주는 구조를 만들어뒀죠. 그럼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온 첫 번째 어르신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그분의 첫 마디는 평생 돈을 달아온 전문가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한마디였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분은 작은 강아지와 다정하게 산책을 나오신 85세 어르신이었습니다. 과거 대형은행에서 수십 년을 근무한 정통 금융 전문가. 돈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기에 저는 당연히 성공 비결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온 단어는 뜻밖에도 후회였습니다. 이야기는 외환위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연일 연금이 곧 고갈된다, 나라가 곧 망한다는 자극적인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평생 숫자를 다뤄온 금융맨조차 그 불안의 파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차곡차곡 쌓아오던 연금을 해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는 가장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의 손에 매달 쥐어지는 연금은 단돈 20만 원 남짓입니다. 부부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약 200만 원. 그 차액은 젊은 시절 모아둔 자산을 조금씩 헐어메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연금을 지켰다면 어땠을까? 그 만약이 85세 노신사의 가슴에 평생의 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머리 좋기로 소문난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어느 날 확실한 정보라며 한 곳에 전 재산을 몰빵 투자했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3명 모두 전 재산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85세 전직 은행원. 신문에서 금방 연금이 다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그걸 믿고 해약했지. 인생 다 지나고 보니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잘못이었어. 그리고 절대로 한 군데 몰빵하면 안 돼. 똑똑했던 내 친구들도 다 그것 때문에 감당 못하고 무너졌으니까. 금융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이 두 가지 교훈, 연금을 지켜라, 그리고 분산 투자하라는 너무나 뻔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잃은 친구들의 비극과 본인의 피눈물 나는 후회 위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면 그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원칙이었던 셈입니다. 앞선 어르신의 후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분을 만났습니다. 멋진 라이딩 복장으로 자전거를 즐기던 73세 어르신, 평생 골프장과 스키장 같은 대형 건설 현장을 누벼온 토목기술자 출신이었습니다. 거친 현장에서 잔뼈가 붉은 분답게 그의 노후 전략 역시 단단하고 우직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불안한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석대로 연금을 끝까지 지켜낸 승리자였습니다. 그 결과 매달 통장에는 110만 원의 든든한 국민연금이 또박또박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젊은 시절 비축해둔 예금과 자녀들의 작은 지원을 보태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한 분은 불안에 못 이겨 연금을 깼고 한 분은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의 차이가 노후의 풍경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73세 전직 토목기술자. 국민연금은 젊었을 적에 부지런히 넣어야 해. 넣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중에 혜택을 보게 돼 있으니까 당장 좀 힘들더라도 굶더라도 조금씩 꼭꼭 넣어두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굶더라도 넣어두라.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이 11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성실한 납입이 노후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다는 것. 두 어르신의 엇갈린 운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인터뷰 장소가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노란색 어린이 보호버스의 운전석.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핸들을 놓지 않은 현역 노동자였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은 50만 원 선. 그런데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무려 3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연금만으로는 6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하는 셈이죠. 연금으로는 택도 없어요. 오늘 영상의 제목이 된 바로 그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기꺼이 운전대를 잡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연세에 안쓰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 만나본 그의 표정에는 안쓰러움보다 단단한 자존심이 묻어났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는 그의 말은 동정이 아니라 존경을 자아냈습니다. 72세, 현역 버스 드라이버. 지금 돈의 가치가 너무 없어. 둘이 살아도 최소 300은 있어야 한다니까. 자식한테 의탁할 생각은 전혀 없어. 내 힘으로 해야지. 지금 젊다면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부터 차곡차곡 모으는 게 순서야. 그의 조언은 의외로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향해 있었습니다. 너무 먼 노후를 걱정하느라 지금 기운을 다 빼지 말고 젊을 때는 본업에 충실해 종잣돈부터 모으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 막연한 불안에 떨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부터 하라는 현역 노동자의 묵직한 조언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글로벌한 스케일의 노후를 보여주셨습니다. 70대 후반의 이 어르신은 30해 동안 미국으로 건너가 거친 타향살이 속에서 사업을 일구고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왜 돌아왔냐고 여쭤보니 답은 단순했습니다. 고향의 품이 그리웠고 한국의 훌륭한 의료시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요. 그의 현금 흐름은 독특하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매달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 즉 미국 연금에서 약 1,000달러가 들어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 안팎이죠.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산을 한국의 부동산, 은행, 증권에 미리 그리고 골고루 분산해 두었습니다. 미국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하나, 그리고 한국에 깔아둔 여러 갈래의 자산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이 둘이 합쳐지자 그는 매달 4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여유롭게 와이프에게 건네며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만난 몰빵으로 무너진 친구들과는 정반대의 그림이었죠. 분산이 곧 안정이라는 진리를 그는 국경을 넘나들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 전직 재미사업가. 미국 생활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다 지나가더군. 젊은이들은 너무 노후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돼. 그러면 나이 들어 다 이루게 되어 있어. 걱정은 어차피 다 지나가니까. 다섯 번째로 도산공원에서 만난 분은 80세가 넘은 연세에 용인에서 이곳까지 나들이를 나오신 어르신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생을 보냈고 젊은 시절에는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그 성실함 하나로 자식들을 모두 키워냈고 자신의 노후까지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가 가진 노후관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나온다. 첫 번째 인터뷰하신 전직 은행원이 불안 때문에 연금을 깼다면 이분은 신뢰로 연금을 끝까지 안고 갔습니다. 그 결과 매달 130만 원의 연금이 퇴직저축과 합쳐져 그의 노후를 단단히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대단한 투자 성공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도를 믿고 성실하게 끝까지라는 가장 우직한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직함이 가난했던 청년을 여유로운 노년으로 데려다준 다리가 되었습니다. 비관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의 조언에는 맨손으로 삶을 개척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80대 전직 회사원. 사회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제 갈 길을 찾아가면 돼. 그리고 평생 내 옆에서 열심히 챙겨준 우리 집 사람이 사실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지.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영상에서 단언컨대 가장 부러운 분을 만났습니다.
81세의 이 어르신은 과거 반공무원 신분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무려 30년을 재직하셨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바로 그 해부터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연금을 부어온 것입니다. 현재 그가 받는 연금은 매달 120만 원. 여기까지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숫자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가 젊은 시절 낸 원금은 총 4천만 원 정도. 하지만 지금까지 수령한 누적 액수는 3억 원을 훌떡 넘었습니다. 낸 돈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 그의 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연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취득한 기술사 자격증 하나로 은퇴 후에도 건설업체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고액의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격증이 평생을 책임지는 제2의 월급이 된 셈이죠. 그리고 여기 인근에 작은 건물까지 소유해 매달 임대소득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든든한 연금, 평생 가는 전문 자격증, 그리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소득,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이 흔들려도 나머지 둘이 받쳐주는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무너지지 않는 노후 시스템의 교과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81세, 전직 반공무원, 기술사.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가입한 연금이 거의 10배 가까운 혜택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말이야, 직장에 들어갔으면 내가 받는 월급의 몇 배는 회사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해. 그렇게 일하면 반드시 보답이 돌아와요.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과거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금융맨이었습니다. 일장의 은행원과 같은 금융맨 출신이지만 노후를 풀어가는 방식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50대 중반부터 조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금이 벌써 20년째. 매달 125만 원의 현금 흐름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통장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소한 임대 수입과 비축해둔 자산까지 더해져 사실 경제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직역 어르신들을 위한 설문조사 활동,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굳이 이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대답은 돈에 관한 영상을 만드는 제게도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규칙적으로 나갈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산입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 내 몸은 움직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활력 있게 만드는지를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이라는 경제적 자유 위에 일거리라는 생활의 리듬까지 얹은 것이죠. 어쩌면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향할 곳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70대 전직 은행 신용보증맨. 살아보니까 노후에는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정말 무서운 거야. 그리고 젊을 때 너무 비싼 차를 사거나 분에 넘치게 쓰지 마.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과정이 꼭 필요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 그 누구도 단번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7명의 선배 모두 자기만의 속도로 한 계단씩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노후의 안정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조기 연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연금을 일찍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은 정해진 시기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액수가 조금 줄어들어도 더 일찍부터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을 손에 쥐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20년간 이어지면서 그의 노후에 흔들림 없는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흐름을 스스로 설계하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들려준 소비 습관에 대한 조언은 사실 노후의 첫 단추가 젊은 시절에 채워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비싼 차, 분에 넘치는 지출, 그 순간의 만족이 결국 노후의 곳간을 비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 평생 돈의 흐름을 지켜봐온 금융맨의 마지막 당부는 화려한 투자 비법이 아니라 덜 쓰고 차근차근 쌓으라는 가장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7명의 이야기가 여기서 하나로 모입니다. 비범한 비결이 아니라 평범한 원칙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의 승리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7명의 인생 경제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정리해볼까요?
불안에 휩쓸려 연금을 깼다가 평생을 후회한 은행원, 굶더라도 연금을 지켜낸 토목 기술자, 72세에도 핸들을 놓지 않는 현역 드라이버, 자선을 국경 너머로 분산한 재미 사업가, 성실함과 신뢰로 버틴 회사원, 연금 자격증 부동산의 삼각편대를 완성한 반공무원, 그리고 끊김없는 현금 흐름에 일거리까지 얹은 금융맨까지.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숫자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한 달 생활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방어선이라는 것. 부부 기준 최소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국가 시스템인 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노후의 뼈대라는 것. 셋째, 자격증 같은 인적 자본은 은퇴 후에도 나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명의 선배님들이 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구동성으로 꼽은 가장 값진 자산은 놀랍게도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따뜻한 눈빛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와 가족이었습니다. 80대 회사원 어르신이 집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두 발로 이 푸른 공원을 걸을 수 있는 현재 건강이었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결국 병원으로 흘러갈 뿐이니까요. 이 대목에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그 안에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죠. 다만 그 울타리를 쌓느라 정작 울타리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울을 범하지는 말자는 것. 돈은 강력한 수단이지 결코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깊은 울림. 이것이 7명의 마라토너가 결승선에서 우리에게 건넨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내내 흥미로운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통장 잔고를 묻는 질문에는 다소 머뭇거리던 분들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하나같이 망설임 없이 답했다는 점. 누군가는 평생 곁을 지켜준 아내를, 누군가는 건강하게 자라준 자식들을, 또 누군가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오늘의 건강을 꼽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보다 가족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의 눈빛이 훨씬 더 빛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모은 다음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먼저 분명히 한 뒤에 그것을 지킬 돈을 모으는 것. 그래야 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공허해지지 않으니까요. 7명의 선배들은 이미 그 사실을 인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결승선까지 한참 남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압구정 도산공원에서 만난 7인의 생생한 증언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또렷하게 그려보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꿰어보면 화려한 비법이나 대박 투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것들의 승리였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냉철함입니다.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연금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의 기본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확실한 정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몰빵하는 순간 일장의 친구들처럼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분산, 또 분산입니다. 셋째, 나를 평생 책임질 인적 자본입니다. 기술사 자격증 하나로 은퇴 후에도 고액 수당을 받던 어르신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기술과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그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노후 대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둘러싸는 가족과 건강이라는 따뜻함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짜 경제적 자유가 완성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늦었다고 느낀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내 연금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줄여 작은 종잣돈에 모으기 시작하는 것, 그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여러분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줄 그날까지 저희 내 손안의 경제학이 언제나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만난 72세 현역 드라이버 어르신을 떠올려주세요.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들을 잡고 자신의 노후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0대에 새롭게 연금을 점검하고 70대에 노인 일자리로 새 리듬을 찾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출발선에 서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한 걸음 앞당겨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 손안의 경제학과 함께 오늘보다 더 풍요로운 내일을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